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 연변골드 김태현 매니저입니다. 자, 오늘은 바로 자료 보면서 시장 이야기 먼저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그동안 해오고 있는 이 투자 포인트에 대한 부분들, 리뷰까지 같이 연결해가지고 말씀드릴 테니까 자, 오늘은 바로 자료 바로 시작을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9월달 큰 이벤트들이 많습니다. 물론 추석 연휴를 좀 앞두고도 있고요. 이 금리에 대한 기대감도 이제 올라오고는 있지만 사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50bp나 가능성이 높아지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확대됐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9월달 주요 키워드는 딱 요 정도만 바라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가 미국의 금리 인하, 두 번째 경기 침체, 세 번째는 미국 대선 토론회, 그리고 네 번째 체코, 다섯 번째 밸류업. 물론 이 안에는 제가 포함하지 않았던 STO나 아니면 딥페이크 관련된 이런 테마성이 짙은 키워드도 또 어떻게 보면 하나의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겠지만 저는 우선은 좀 큰 한 달을 좀 길게 바라보고 3분기를 약간 통으로 좀 바라보고자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전략을 잡고 지금 현재 포트를 좀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50bp 인하 기대감이 확실히 더 높아졌습니다. 이전에는 20%대, 30%대에서 지금은 거의 지금 25bp 가능성 이 55%와 45%거든요. 거의 5대5 정도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 그거는 아직 9월달 시장에서 아직까지는 앞으로 발표되는 지표들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은 조금 부담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자, 다음 자료 바로 볼게요. 자,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이제 인하와 관련된 수혜주들이 되게 많죠. 예를 들어서 제약바이오 섹터, 제가 8월 초부터 계속해서 강조드리면서 큰 수익을, 그리고 남들이 사기 시작할 때 오히려 팔기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그 제약바이오 섹터도 최근에 좀 조정이 나와주고는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제약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시장 이슈, 이 침체 우려감 때문에 전반적으로 하방 압력을 크게 받았을 때는 다시 한번 모아갈 시점은 저는 슬슬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잠시 뒤에 리뷰하면서 말씀드릴 거고. 자, 그래서 이제 이 9월달 시장이 약간 불안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 밸류업 지수 발표에 대한 기대감, 결국에는 저PBR 관련된 종목들이나 금리 인하와 관련해서 수혜를 또 받을 수 있는 그 업종을 선택을 하는데 제가 그래서 그 안에서 보험주를 하나를 이따가 잠시 뒤에 좀 편입을 할 거고요. 자, 그리고 다음 자료 한번 보여주시면은 자, 이 고배당 쪽에 여러분들이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금리가 높은 시기에서는 이 고배당주에 대한 투자 매력도가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게 되는데 이제 금리를 만약에 인하를 시작을 하게 된다면은 이 고배당주에 대한 이 관심도나 이 매력도가 좀 높아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어느덧 이제 3분기가 시작을 했죠. 이제 9월달 이제 3분기가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연말을 바라보고 슬슬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날씨가 이제 슬슬 추워지면 추워질수록 이 고배당주에 대한 관심도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PBR도 낮고요. 그래서 밸류업 지수 공개 그리고 연말에 밸류업 ETF에 대한 또 기대감, 고배당주, 금리 인하 시기와 맞물리는 것들, 시장이 불안정하다라는 부분들 여러 가지를 좀 복합적으로 봤었을 때는 우선은 이런 경기방어 업종이나 저PBR 관련된 종목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장에서는 그래도 조금은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좀 적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마지막 자료인가요? 네, 그래서 이것까지는 제가 이제 그래서 보험주를 왜 선택을 했는지를 좀 말씀을 드릴 거고, 자, 리뷰를 먼저 하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편입할 보험 종목, 보험주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리뷰할 종목은 ST팜입니다. 자, 오늘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7% 정도 빠지고 있고요. 제가 이제 어제 2%에서 한 3% 정도 음봉 달렸을 때 이제 편입을 해서 오늘 장 초반의 흐름들은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4% 정도까지 이제 수익이 났었는데 저는 제가 이 종목이 매수가 대비해서 빠져있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겁먹고 리뷰를 안 할 이유는 저는 전혀 없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데, 자, 오늘 이제 제가 유한양행이라는 종목을 좀 한번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저하고 함께 하시는 분들 오늘 제가 이제 익절가 13만 8천 원 이탈하면 이거 매도하겠다라고 말씀드렸고, 이 종목이 이제 시작이 그러니까 조정이 앞으로 무조건 나온다라는 관점보다는 요때 편집을 해서 지금 한 50% 정도에서 수익으로 마무리를 했거든요. 우선은 수익을 지키자. 대신에 여기서 나오는 그 수익 금액은 제약바이오 섹터 조금 더 조정폭이 좀 얕게 나올 수 있는 제약바이오 섹터를 모아가도 좋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포인트를 지금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ST팜 같은 경우에는 저는 정말 중기적으로 바라봤었을 때는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물렸을 때
버틸 수 있는 종목을 저는 매수를 지금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도 제가 자세하게 좀 말씀드렸지만 뭐 에스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리고 뉴클레오타이드 관련된 부분들 또 이슈 부각 받을 수 있고 너무나도 많은 좋은 이야기들이 사실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유한양행 아까 보여드렸던 유한양행이 어떻게 보면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종목이 지금 약간 조정에 들어간 흐름이기 때문에 그리고 전반적으로 투심 자체가 지금 위축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외국인들이 매도를 치더라도 뭐 기관이나 아니면 개인들 수급이 좀 받쳐주는 흐름들이겠지만 지금은 약간 매수 심리가 상당히 부재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위축된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한 6%대 조정이 나오지만 저는 이 종목은 눌릴 때마다 모아가도 저는 나쁘지 않은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최근에 렉비오로 추정되고 있는 뭐 800억대 뭐 공급 계약 이슈 여전히 살아 있고 뭐 저는 길게봐도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제약바이오 섹터는요 9월달 첫째 주에서 한 둘째 주 정도까지는 조금 그 안에 바닥은 잡고 다시 또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결국에는 큰 흐름에서 바라봤었을 때 아까 제가 9월달 투자 키워드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있고 침체로부터 상대적으로 좀 자유로울 수 있는 것도 제약바이오 섹터이기 때문에 또 방어주 역할도 한번 추후에 눌렸을 때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제약바이오 섹터는 지금부터도 슬슬 눌렸을 때는 분할로 접근해도 저는 충분히 다시 한번 수익 날 수 있는 기회는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가격 전략은 뭐 어제 말씀드렸던 1차 목표가 11만 2천 원 뭐 계속 유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리뷰할 종목은 S&T 에너지입니다. 자, S&T 에너지 볼게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어제 시장이 흔들어도 움직이지도 않았고 오늘 시장이 또 부담스러워도 움직이지도 않고 자리를 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갖고 있는 주체들이 뭐 시장에서 물량을 지금 던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여전히 1차 목표가 유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제 이제 그 가격이 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아서 다시 한번 1차 목표가 말씀드리면은 뭐 15,200원이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리뷰할 종목 파마리서치 말씀드릴게요. 뭐 리쥬랑 관련해가지고 이전에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실적도 좋게 나온 상황에서 이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좀 높은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사실 이제 여기서 기술적으로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린다면은 뭐 지금 자리 자체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이제 거래 한번 강하게 좀 이렇게 띄웠다가 어떻게 보면 약간 기간 조정이 나와주고는 있지만 거래 다시 한번 지금 살아나는 분위기에서 뭐 ADX나 아니면 스토캐스틱 지표도 전반적인 방향성 자체나 변동성도 이제 다시 살아날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단기 추세선 상단 다시 뚫고 올라가면은 뭐 전체적으로 약간 시장이 불안정할 때는 실적이 좋거나 뭐 이런 전반적인 기업들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상대적으로 좀 부담이 없는 그런 기업들이 저는 다시 한번 또 힘을 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이전에 이제 한 11% 정도까지는 올라갔었습니다. 거의 그 정도까지 올라갔었는데 지금 조금 탄력이 둔화됐지만 기존의 1차 목표가 19만 5천 원 계속해서 좀 잡고 대응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편입할 종목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험적 뭐 최근에 사실 올라가기는 했었어요. 그래서 그래도 지금 상황에서는 좀 한번 해볼 만할 것 같아서 현재가부터 말씀드리면은 현재가 11만 6,600원에 종목명은 DB손해보험이라는 기업입니다. 자, DB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요즘에 이제 보험주들 상당히 잘 가고 있거든요. 뭐 하나손해보험도 마찬가지고 뭐 DB손해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뭐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험주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런 투자하고 있는 자산들이 좀 있겠지만 채권들이 많습니다. 채권이 차지하는 비중도 높기 때문에 또 금리가 만약에 앞으로 인하하게 됐었을 때는 그 자산에 대한 이 채권으로 투자하고 있는 자산에 대한 가치가 좀 높아질 수도 있다라는 포인트가 될 수도 있고요. 또 게다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저PBR 관련된 종목들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금리 인하 시기에서는 고배당주에 대한 또 관심까지도 같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자, 지금 차트 한번 바로 보면서 지금 현재의 자리를 좀 말씀을 좀 드리면은 사실 계속 그냥 올라가고는 있습니다. 계속 그냥 올랐다 떨어졌다 그냥 이쁘게 파동을 만들어가고는 있는데 지금 요 구간 오늘 요 며칠 좀 조정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에서 이 직전 고점 부근 요 구간에서 저는 바닥을 좀 잡고 다시 한번 탄력이 붙지 않을까 이런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뭐 시장이 지금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한두 종목 정도는 포트에 또 이렇게 저 PBR 관련된 종목들, 뭐 밸류업 관련된 종목들, 고배당 관련된 종목들 이런 것들 같이 맞물리는 이런 종목들도 하나의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다음 자료 한번 잘해보면서 이 기업에 대한 투자 포인트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자, 우선 DB손해보험의 배당 지표 추이 및 전망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올해부터 다시 전년보다 이 배당 성향 자체 또 수익률 자체도 지금 서서히 높아지고 있고요.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주 친화적인 정책에 대한 또 이야기도 계속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배당을 늘려가고 있다.
보통 우리가 뭐 배당주들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이제 기업 가치 평가 모델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게 이제 뭐 현금으로 많이 모여 뭐 DCF나 이런 모델을 많이 쓰고 뭐 펄을 이용해서 뭐 타겟 펄을 구하거나 아니면 동종업계 내에서 뭐 이런 비교를 해가지고 하는 상대 가치 평가법들도 있겠지만 사실 이렇게 배당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배당 할인 모형이나 이런 것들도 가지고서 밸류에이션 측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배당주들의 기업 가치를 바라봤었을 때 이렇게 배당 성향이 높아지고 배당 수익률도 이렇게 계속해서 높아질 거라는 거는 전체적으로 이런 배당 할인 모형을 감안을 해서 밸류에이션을 하더라도 그 가치는 앞으로 기업 가치가 증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포인트도 한번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오늘은 좀 빠지고는 있지만 추후에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 고배당주에 대한 매력도 부각받을 시점 한번 기대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가격 전략 말씀드릴게요. 자, 1차 목표가는 12만 8천 원 그리고 손절가는 11만 2천 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제가 잠깐 나고요. 오후 4시에 이제 공개 방송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저는 뭐 하루하루 사루사르실에 투자를 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8월 초부터 제약바이오 섹터 말씀드려가지고 월말 기준으로 봤었을 때 큰 수익 드렸고 7월 달 초부터 조선과 방산 말씀드려서 월 말 기준으로 큰 수익 드렸습니다. 9월 초에는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업종들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데 9월 말 되시면 분명히 저는 좋은 결과 있을 만한 업종들 잘 정리해놨으니까요. 자, 오늘 오후 4시에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